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AI 부동산 빅데이터학과 신일진 교수입니다. 아, 우리 학과가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AI가 들어가 있고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그러면 머리 아파 죽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학과의 목표는 초보자도 누구든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배워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너무 재밌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소름이 끼친다고, 이렇게 내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GIS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어디가 중개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뭐 중개업 그런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중개업만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상권 분석에서도 쓰고요. 사회, 경지, 정치, 뭐 범죄학 이런 데 다양하게 다 쓰는 것이 GIS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지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컴퓨터 초보래요. 자기는 한글 조금 쓸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인터넷 좀 볼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코딩이라는 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코딩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에 쓸 수 있는 코딩들만 조금 써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코딩에서는 제가 고치라는 것만 고치시면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코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우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마우스로 쿡쿡 찍어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업무에 정말 이게 활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100% 적용이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업무에 100% 적용되는 것을 그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막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뭐 TV 화면이라든가 주변에서 듣기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수업을 어려워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모두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자, 저는 QGIS, GIS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상권 입지 분석, 상권 프로파일러, 부동산 통계 기초. 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무에서 융합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융합을 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분석을 AI를 활용을 해요.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AI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 필요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보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무작정 따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QGIS 데이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2023년 중개업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리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또 어디고? 그리고 중개업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어떤 부동산이 가장 매출이 좋은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과에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QGIS 하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QGIS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 위에다가 아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레이어를 불러오고요. 실거래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실거래가 위치 정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위치는 영등포입니다. 여기 영등포구. 자, 그 위에 거래가 이루어진 위에 이렇게 점이 다 찍혀 있어요. 자,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데이터의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거래 가격, 이렇게 뭐 수수료, 환산 보증금이라든가
미리 계산이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이게 있어서 이 Y좌표, X좌표, X좌표, Y좌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도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관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열지도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점 하나에 분석 범위를 500m 반경으로 두고요. 그리고 픽셀은 100m 단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픽셀 하나하나가 100m 단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100m, 100m, 즉 100제곱미터 안에 거래가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 그대로 두시고 실행을 하시면, 자, 이게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렌더링 색상, 심볼의 렌더링 색상 유형을 유사 색상으로 바꾸고 색도 다양하게 선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터보로 그대로 적용 확인. 그랬더니 지금 이 지역들이 여기가 뭐 영등포역 쪽에서부터 여기 신길동 쪽, 요 지하철 라인, 요 라인 쪽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여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개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공간적인 범위를, 요런 범위들을요, 등고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레스터, 추출, 등고선 생성.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 1562개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죠? 제일 많은 데가.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10등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등고선 간격을. 그러면 150이라고 쓰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156 하셔도 좋고, 이렇게. 그리고 등고선은 파일로 저장. 그래서 실거래수 등고선으로 이렇게 저장할게요. 실행. 그랬더니 등고선이 만들어졌죠. 자, 얘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됐죠. 그러니까 좀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거래 건수, 저 범위 안에 몇 건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저기에 라벨을 넣어 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흰색으로 딱 했더니 이렇게 라벨에 딱 이 범위가 뭐 1350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범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매출이 높은 범위. 자, 그럼 이걸 3차원으로 한번 볼 수도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3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도 위에다가, 자, 이렇게 이쪽 범위가, 그죠? 가장 많은 3차원으로 보니까, 그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등고선들도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자료를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요, 매출이 많이 일어난 데를 한번 해보죠. 똑같이 포인트 레이어는 실거래, 반경은 아까 우리 500m 있죠? 네, 그렇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픽셀 크기는 100. 여기서 매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수료 매출을 봐야 되니까 이 웨이티드 가중 계산하는 이 수수료를 100m 단위로 합산을 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이게 이제 달라졌어요. 색상을 한번 볼까요? 색상을 바꿔볼게요. 자, 지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게 매출 가격이 높은데, 지금은 뭐예요? 거래수. 여기에 매출이 높은데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등고선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얘도, 요것도, 레스터, 추출, 등고선. 그리고 간격은 뭐요? 27,000으로 요걸 갖고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고선 파일로 저장, 매출 등고선으로 저장, 실행, 닫기. 그랬더니 매출 등고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물론 여기도 또 라벨 달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들어올 자리, 그 공간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중개사무소가 있던 자리를 이제 인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어요. 자, 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어떤 부동산이 매출이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서 벡터에서 지리정보 처리도구 버퍼, 즉 범위를 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 범위를 분석할 건지. 500m로 하고요. 500m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500m 반경을 내 영업권이라고 본 거예요. 선분은 10, 좀 예쁘게 부드럽게 돌릴게요. 그대로 산출물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뭐요? 이렇게 각 중개사무소의 범위 500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데이터하고요, 요거하고 둘이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서 지리정보 처리도구, 교차 영역 두 개를 같이 들어가 있는 포함된 것만. 그래서 입력 레이어, 위치 정보, 중첩은 산출물. 이게 지금 버프죠. 산출물이.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닫기.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차 영역이라고. 얘를 제일 위로 올릴게요. 산출물 위에. 자, 이렇게 그 부분만 지금 이제 잘려 나왔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속성 탭을 열어보면 원래 거래가 이루어졌던 데이터와 부동산 사무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월드 부동산 주변에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광장 부동산은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다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엑셀로 보낼게요.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쉼표로 구분, 파일 이름을 중개업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중개업 개설 예정지 분석 이렇게 저장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제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얘를 레이어 제거하고 이제 엑셀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거든요. 바탕화면에 여기 교차 영역 아니고 뭘로 있죠? 우리가 예정지 분석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불러왔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좀 해야 되는데 복잡한 거 나 싫어. 나 간단하게 심플했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삽입해서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상호. 우리가 아까 5개 상호였죠? 일단 몇 건이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죠. 거래가. 그런데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주택 어떤 걸로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 수수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요.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거래 유형은 빼고 매출만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상호명을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나왔죠. 좀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죠? 이게 지금 수수료 매출이에요. 각 매장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삽입해서 그래프를 뽑고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뭘로 만드냐면 상호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광장 부동산은 이렇게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레이블 한번 추가하고, 대림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유형도 있어야겠네요. 거래 유형. 거래 유형은 매매냐 전세냐 이렇게 또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복잡하니까 얘를 컨트롤 X 해서 하나 시트를 다시 만들어서 이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얘를 놓고 개수도 한번 넣어볼게요. 개수.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제가 여기다가 놓고요. 얘는
수수료가 아니라 개수로 이렇게 거래 개수로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컨트롤 X 여기 옆으로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쭉 보면 같이 변하죠. 자, 이거를 네임을 또 넣고요. 이게 개수죠. 거래 개수. 어떤 부동산이 몇 개가 거래가 됐는지도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좀 안 보이게 하고, 요거 요약도 지금 필요 없죠. 옆에 다 요 표시가 되니까. 네, 딜렉트. 얘도 딜렉트. 자, 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도 없애고요. 요것도 좀 숨기고. 얘는 밑으로. 본면 서식을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광장부동산의 세부적으로 거래 내용들, 신공유중개사 거래 내역들, 이렇게 동적 그래프까지 멋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어디다가 많이 해야 되는지를 분석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